지금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00점에 도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문제 출제 방향은 실제 임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문항은 표준교재 전범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긍정문을 사용해서 출제가 되며 문제는 암기형, 해석형,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전에는 표준교재 전범위 영역에 대해서 3번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암기형 문제는 주로 요양보호사 개론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8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들, 노인복지 원칙에 관한 내용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등급 및 급여 내용에 관한 문제들은 주로 암기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암기형에 따르는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출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선택하시오라는 문제는 정답은 3번 고용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치료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보장하는 보험에 해당이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사고 시에 재활치료 비용과 임금 손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노인 등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신체 및 일상 가사 활동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장을 하게 되는 보험이 됩니다. 출제 사례로는 가족 유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은 특별현금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형 문제의 출제 사례는 해석이라고 하면 의미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용어형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 관련 지식 출제 사례를 살펴보면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행동을 할 때에 주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묻는 방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며, 요양보호 강론 분야와 요양보호 개론 분야에 대해서도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 사례로는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선택하시오라는 문제는 1번 지문의 경우에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라는 내용, 2번 지문의 경우에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는 내용,
3번 지문의 경우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서 복용한다라는 내용. 4번 지문의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는 내용은 혈압약 복용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사례로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내용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2번 지문의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든가, 3번 지문에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든가, 4번 지문에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든가, 5번 지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라는 내용은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해서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림을 제시해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 강론의 출제 사례를 보면 신체활동 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치매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에서 이유를 묻는 질문과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형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정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처럼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마외 위치에 안약을 한 방울 점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안연고의 경우에는 우측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라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 눈꺼풀을 살짝 잡아내려 약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 후에 연고를 1cm 정도 짜서 넣어주는 방법이 안연고를 바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두 문제를 실제 사례처럼 풀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체위 변경에 관한 문제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응시하신 수강생분들이 가장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점에 100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지문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정답은 가, 다, 나, 라의 순서입니다.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 다음에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후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 후에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동 순서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들은 중점적으로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만점에 도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온맘 터치와 함께 준비하시어 100점에 도전합시다. 자격증 취득 합격의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